네, 이번 순서는 트렌드의 중심 IT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 클릭잇 수다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잇의 정우성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벌써 2015년 마지막 날인데요. 네.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렇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2016년에는 아직 입에 많이 붙진 않는데요. 2016년에는 어떤 신기술들이 나와서 또 우리 이용자들을 기쁘게 해줄지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16년의 유망 IT 기술들 또 제품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하면서 몇 주 안 됐지만 네. 야, IT가 정말 몇 주만 해도 많이 다양하죠. 발전했구나를 네, 느꼈었거든요. 맞아요. 네. 내년에도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많은 네. IT 제품들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2015년도 이슈를 정리하면서 네. 2016년도에 그런 제품들이 밑거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IT 분야에서 뭐 내년도 산업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미 출시 소문이 무성한 제품도 사실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제품들이 나와서 또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잠깐 만나보고자 합니다. 네, 벌써부터 어떤 기발한 상품들이 나올지 저희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기자님, 그중에서도 특히 가상현실의 대중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소문이 들려요. 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 계속 VR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증강현실이라는 그 AR 이제 하고 가상현실 VR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디바이스랑 이제 콘텐츠 생태계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 세계 그 IT 기업들이 큰 대기업들이 뭐 다 앞다퉈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이 이제 VR의 진정한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AR과 VR 제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 전에 네. AR과 VR이 뭔지 좀 개념 좀 설명 좀 드려야 되겠네요. 해주세요. 뭐 오디오에 대한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이제 AR은 이제 Augmented Reality라는 그런 단어의 약자고요. 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상현실의 한 분야입니다. 증강현실 자체가 실제 환경에 이제 가상 사물이나 정보들을 입혀가지고 그것들을 실제 존재하는 환경인 양 그렇게 꾸미는 컴퓨터 이제 그래픽 기술이고요. 네. 가상현실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상황과 유사한 것들을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비행기 시뮬레이션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네. 3D 그래픽 쪽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VR 관련 기술이 대중화될 거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고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오큘러스. 오큘러스. 네, 아. 네. 그게 그러면 가상현실? 네, 맞습니다. 증강현실? 네, 어떤 맞습니다. 거죠? 우리 다룬 적 있었잖아요. 네. 이거. 뭐 일단 그 내년 1분기에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제품이 일반 소비자 버전이 나올 예정이고요. 네. 더불어서 오큘러스사에서 MS와 함께 개발한 그 VR 입력 도구가 있습니다. 네. 오큘러스 터치라는 제품이 같이 나올 거고요. 또 그 이외에 또 IT 산업 쪽에 빼놓을 수 없는 또 일본의 S사가 있거든요. 뭐 그 S사에서도 그 모피어스라는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고 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그 콘솔 게임기에 적용되는 VR 머신도 같이 등장할. 남자분들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네. 또 그 휴대폰 사업 그 스마트폰 업체로 되게 유명한 그 H사라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실은 올해 출시됐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내년 4월에 일단 그 예정을 잡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제품들이 모두 시판이 된다면 이 VR 사업이 급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내년이 그래서 이제 VR 원년이 될 것이라고 주장에 더욱 이제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이고요. 네. 뭐 그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인 MS 자체도 이제 홀로렌즈라는 그런 VR과 AR을 같이 접목된 제품이 내년 초에 $3,000 정도 수준으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전기차 하면은 1등 기업이 T사잖아요. T사죠. 네. 그 T사가 또 한국 법인 설립한다 뭐 이런 그렇죠. 소식이 있어서 있었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기차가 대중화되는구나. 대중화된다. 그런 네, 기대감이 많았었거든요. 네. 진짜 되는 건가요?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약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음. 국내 법인 등록만으로 해서 전기차 그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 내년 기대작으로 꼽고 있는 IT 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중에는 가장 고가죠. 실제적으로 수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원래는 모델 3라는 제품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T사의 특징이 좀
약간 출시 연계가 좀 되게 잦고요. 그리고 네. 양산에 걸리는 시간이 아직은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에선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그렇다면 현지에서는 이미 전기차의 대중화가 움직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 T사 같은 경우는 지금 네바다주에 기가팩토리라는 그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이제 필수적으로 문제시되는 게 배터리 부분인데 그렇죠. 그 배터리 공급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양산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만들고 있고요. T사가 만든 이제 대중형 보급차에 대한 모델 3 판매 가격이 35,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4,100만 원 정도인데요. 매우 저렴한 편이죠. 기존의 그 일반 가솔린 차량들하고 크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기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2015년에 그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 또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네. 부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2016년대는 이러한 투자되는 부분들을 좀 결실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대중화가 빨리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라는 전망이 있네요. 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남자아이들에게 로봇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네. 예, 뭐 저도 그랬었고요. 네. 기자님도 그러셨을 거고요. 당연하죠. 영주 저도 씨는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만화 영화에 나오는 변신합체 로봇들 참 좋아하고 저희 조카도 좋아하는데요. 이 또봇의 경우는 만화 영화도 그렇고 그 판매량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이 정 기자님도 로봇 좋아하시죠? 아, 당연하죠. 저희 네. 어릴 때는 진짜 그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로봇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프라모델 조립도 되게 많이 하고 프라모델 맞아요. 네, 뭐 사실 뭐 트랜스포머가 처음 영화 나왔을 때는 정말 극장을 몇 번에 갔는지 모릅니다. 아. 네, 너무 좋아서. 네, 네. 그렇군요. 표정에 너무 좋다가 써 있네요. 지금 하트가 지금 막 네, 이렇게 푹 빠져 계신데 네. 이런 키덜트들과 또 어린이들의 마음을 아는지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 많은 활동이 있었다고요. 네, 정말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0년까지 도봉구 창동에 국내 최대 규모인 로봇 테마 박물관을 짓기로 했는데요. 네. 총 사업비만 38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세계 주요 로봇 전시실, 그다음에 로봇 역사관, 로봇 체험 제작 공간 등으로 꾸며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들뿐 아니라 키덜트들도 참 설레만한 소식인데 어떤 로봇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곳에 좀 유명한 로봇이죠. 일본의 휴보 아시모 같은 그런 것도 전시가 될 예정이고요. 네. 국내외에 이제 휴머노이드 기반 인간형 로봇들 다양한 로봇들이 전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부천과 춘천시에 로봇 테마 전시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되게 좀 소규모 전시장이거든요. 근데 아마 완공이 되면 국내 최대의 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도 로봇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네. 얼마 전 그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소득층과 장애 아동들을 위한 뭐 로봇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네. 뭐 공연에는 1층 로비에 그 로봇들이 많이 전시가 됐었는데요. 뭐 바이올로이드라든가 로보노바2, 댄싱크루, 제니보 등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로봇들이거든요. 네. 합동 댄스 공연이 열려가지고 로봇들이 춤을 추나요? 그렇죠. 오. 예, 어린이들에게 되게 그 큰 즐거움을 주었고요. 네. 또 전시된 로봇들도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총 6종의 29대의 로봇이 전시가 되어서 뭐 권투 로봇이라든가 로보티즈 이런 종류들이 많이 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인기를 정말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정말 궁금하시죠? 안 그래도 저희가 부천 로봇파크 현장에 다녀온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Maybe it's the way she walked straight into my heart and stole it through the doors and past the guards, just like she already owned it. I said, can you give it back to me? She said, never in your eyes. 차세대 성장 동력 미래 산업인 지능형 로봇 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육성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로봇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 공간입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게 특이하고 커서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그래요. 직접 이 게임도 하고 하니까 더 재밌고 앞으로 또 로봇에 관심이 더 많이 갖고 놀 때도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로봇이 많이 발전된 모습도 있었고 아이들이 많이 들어보기 좋아서 애들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I know, you know, I'll remember you, and I know, you know, I know you'll remember me, and you know, I know, you know, I remember you. 아, 신기하고 귀여운 장난감들. 재밌었겠네요. 아, 장난감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로봇들이 참 많네요. 네. 네. 로봇입니다. 로봇. 기자님, 이 로봇가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장난감처럼 생긴 것도 있고 또 네. 공장에서 쓰는 뭐 네.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로봇들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또 쓰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로봇의 활용성은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네. 로보틱스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로봇을 구현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좀 더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좀 더 섬세한 동작을 하는 그런 다른 기술적인 요소들도 필요하고요. 근데 현재의 기술로서는 완전하게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동작하는 로봇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신체의 일부분을 사람의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로봇들이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인데요. 일명 보행 보조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그리고 해외에서는 미국의 이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알사 등 다수의 기업들이 보행 보조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네. 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근력이 많이 부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이동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을 이용을 하면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유용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 몸의 일부가 또 되어주는 로봇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뉴스에서 안 그래도 기자님, 네. 인공팔, 인공다리로 또 네, 네, 생활하는 네. 사람들 예, 맞습니다. 봤었는데 예, 이것도 예. 로봇의 일종이라고 볼 수 예,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제 뭐 착용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아, 착용 그런 거, 예. 로봇이요. 착용 로봇의 구성 원리는 이제 인체의 동작 이도를 감지를 해서 그 동작의 인체 근력을 보조하거나 그 이제 증폭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라든가 모터, 뭐 배터리, 제어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자동차 회사인 H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연구소에서 지난해부터 이제 무릎형이라든가 고관절형, 그리고 모듈 결합형, 일회용 등 뭐 이런 4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착용 로봇 시제품들을 만들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임상 시험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또 이 가운데 이제 무릎형과 고관절은 그 무릎이나 고관절에 장애가 있는 부위에 장착이 돼서 평지 보행이라든가 그리고 계단 오르기 등 이런 기본적인 그 보행에 필요한 보조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모듈 결합형 같은 경우는 무릎형과 고관절을 결합한 형태의 제품이고요. 위로형은 이제 모듈 결합형에서 한 단계 진화를 해서 하지마비 장애인들에게 아주 착용을 하면 하반신 마비 그 장애인들도 성인과 똑같이 걸음걸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네, 정말 든든하고 기특한 로봇들입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대화 상대가 필요하고 그럴 때 또 지치고 위로될 수가 있는데요. 지칠 네. 때 위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서훈 씨는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나요? 저는 사람 만나죠. 네, 저도 그렇거든요. 로봇 만날 게 없어요, 아직. 네, 저도 로봇을 만나고 싶지만 친구 만나서 수다 네. 떠는 게 방법인데. 영주 씨는요? 그렇죠. 네, 저도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그렇게 푸는 편이죠. 다 똑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뭐. 예. 저도 기자님도 뭐, 마찬가지시죠? 네, 저도 뭐 먹고 뭐 자고 먹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먹는 네. 거. 네. 그럼 조영주 씨하고 잘 맞네요. 그런가요? 두 분이 네. 맛집 다니시면서 스트레스 얘기하면서 풀면은 둘이 친한 친구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로봇과 함께 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우리 네. 기자님이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 역시 해결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탁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는 것이라고 면 합니다. 없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가정용 로봇들의 주안점이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 재미있는 전시회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트센터 나비에서 그 사람과 로봇의 감정 소통이라는 주제로 반려 로봇과 그리고 아트 로봇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가정용 로봇들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 동행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로봇은 그 미디어 아티스트인 홍상아 씨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통신사가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로봇이거든요. 네. 근데 이 로봇이 되게 재밌는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생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뭐 했어? 그러면 그냥 멍하니 있었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네. 나 힘들어 이러면 잘해낼 거야라는 답변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귀엽네요. 예, 그래서 개발하신 그 홍상아 씨한테 물어봤더니 애완견이 채워주는 빈자리의 역할을 미래에는 로봇이 대체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대화가.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 좀 발달을 하게 되면 대화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순히 장난감에만 머무를 것으로 생각했던 로봇들이 산업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로봇이 마음을 잘못 먹어서 이상한 쪽으로 얘기해주면 네. 또 제가 외롭고 힘들 때 또 그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잘 이 로봇이 활용해야죠.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2016년은 IT 산업 전반적으로 정말 기대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T 소식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네. 뉴스잇의 정우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